자, 오늘은 관계대명사에서 제한적 용법과 계속적 용법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우리가 후 배웠고 위치 배웠고 대설 배웠는데 왓은 아직 안 배웠거든요. 근데 그 앞서서 제한적 용법이라는 것이 있고 계속적 용법이 있는데 그 두 용법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문을 한번 써볼 테니까 잘 보십시오. 자, he had 자, 문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얼뜻 볼 때는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은 다릅니다. 자, 먼저 위에 거. 지금 보시면은 관계대명사가 똑같이 있죠? 그죠? 다만 차이점이 이렇게 콤마가 하나 이렇게 찍혀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인 관계대명사 용법을 우리는 계속적 용법이라고 하고, 이렇게 위처럼 컴마가 없이 사용되는 관계대명사 용법을 우리는 제한적 용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똑같죠. He had two sons. 아들이 둘, who 그 아들들은 became doctors. 의사가 됐다는 뜻인데 같을지 모르지만 해석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즉 계속적 용법과 제한적의 의미 차이를 갖다 지금부터 보여드린다면, 먼저 위에 거 제한적은 의역을 한다면, 즉 뒤부터 이렇게 꾸미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그는 의사가 된 아들 둘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제한적이라 계속적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우리가 직독직해 하듯이 그대로 해석해 주는 겁니다. 그는 두 아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두 아들은 의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는 의사가 된 두 아들이 있습니다와 그는 아들이 둘 있는데 그 아들 둘이 의사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같은 뜻이냐? 아닙니다. 이건 차이점이 있는데, 즉 위의 내용은 그는 의사가 된 아들이 둘이 있고 또 다른 직업을 가진 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박사가 된 아들도 있고 또 쉽게 말하면 강사가 된 아들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밑에 것은 그는 아들이 둘인데, 그런데 그 두 아들이 의사가 됐다는 얘기죠. 따라서 밑에 있는 이러한 계속적은 아들은 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위에는 다른 직업을 가진 아들이 또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콤마 없이 사용한 것을 제한적 용법, 그 다음에 콤마 쓰고 사용한 것을 계속적 용법으로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콤마는 앞뒤 문맥에 따라서 이것이 and도 될 수 있고 but도 될 수 있고 왜냐하면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적당하게 앞뒤 문맥에 따라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제한적이라고 하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위치라는 관계대명사에서 제한적 잠깐 봤죠. 선행사가 형용사일 때, 또 선행사가 사람이 아닌 직업 따위를 표현하는 말일 때, 그 다음에 선행사가 구일 때, 또 선행사가 절을 가리킬 때, 또 선행사가 앞에 있는 문장 전체일 때는 다 콤마를 찍어 사용하는 계속적 용법으로 쓰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밑에 것이 계속적 용법이 됩니다. 그는 아들은 둘밖에 없는데 그 아들 둘이 의사가 됐고, 이것은 다른 직업을 가진 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은 이렇게 콤마를 치는데, 이 콤마는 앞뒤 문맥에 따라서 and 될 수 있고 but 될 수 있고 for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용을 잠깐 예를 들어서 몇 개 예문을 더 들어보도록 하죠. I visited the town. 자, 나는 탐을 방문했는데, 컴마, who 자, 나는 방문했습니다. 탐을. 그런데 who 그 탐은 주었습니다. 나에게 이 책을. 그러니까 나에게 이 책을 준 탐을 방문했다는 게 시점이 다르죠.
책을 준 것이 먼저고 방문한 게 나중에 될 수 있지만 계속적으로 쓰면은 방문을 했고 그리고 그 탐이 나에게 책을 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컴마는 and 그리고 이 who는 탐을 가리키니까 he 정도로 번역이 되겠네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적인 법은 앞뒤 문맥에 따라서 적당한 걸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볼까요? 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방문했습니다. 누구를? 탐을, who. 그 탐은 was not at home. 집에 없었어요. 근데 이것을 만약에 이렇게 콤마를 빼버려서 제한적으로 쓰면 해석이 이상합니다. 나는 집에 없는 탐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야, 너 탐 집에 있냐 없냐? 없어? 그래, 나 너 집에 갈게. 또라이죠. 그러니까 콤마가 없으면 말 이상해. 뻔히 없는 걸 알면서 탐이 집에 없는 걸 알면서 방문하는 겁니다. 이상하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만약에 써주면은 이런 뜻이 됩니다. 나는 방문했습니다. 탐을. 그러나 탐은 집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콤마를 쳐서 사용하면 문맥이 자연스러울 수가 있죠. 근데 때에 따라서 이 콤마는 and도 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but도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대명사의 계속지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콤마는 앞뒤 문맥에 따라서 적절한 넣어줘야 되겠죠. 나는 탐을 방문했는데 그런데 탐은 집에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정도로 하셔야 되겠죠. 이때는 그리고 탐은 나에게 줬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한적 용법이 아닌 계속적 용법입니다. 자, 잠깐 지우고 다른 예문을 들어보도록 하죠. 일단 지우겠습니다. 일단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도록 하죠. 자, 썼습니다. I don't like the boy. 나는 그 소년이 싫어요. Who? 그 소년은 tell a lie. 거짓말을 하지요. 자주. 그러니까 이때 이것은 because의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그 소년은 거짓말쟁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콤마는 왜냐하면 정도가 좋겠죠? 앞뒤 문맥상 I don't like the boy. 나는 그 소년이 마음에 들지 않는군요. 왜냐하면 그 소년은 거짓말을 자주 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콤마를 치면 앞뒤 문맥에 따라서 적당한 걸 써주셔야 됩니다. 또 이런 거 볼까요? 자, 이것도 이제 해석이 되겠죠? 모든 사람들은 탐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탐은 정직하니까. 이때도 역시 왜냐하면 정도로 보시면 좋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적용법은 이렇게 콤마를 앞뒤 문맥에 따라서 적당한 것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또 하나 들어볼까요? 자, 이때는 이것이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I don't know the girl. 나는 그 소녀를 모릅니다. who. 당연히 그 소녀를 가리키죠. who lives near my house. 그녀는 삽니다. 어디에? near my house. 나의 집 근처에. 그러면 이때 컴마는 앞뒤 문맥상.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 집 옆에 살면은 알아야 정상이죠. 내 집 옆에 산다는 얘기는 알아야 정상인데 내 집 옆에 삶에도 불구하고 아하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컴마는 비록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양보의 의미가 있는 거죠. 비록 그녀가
near my house. 나의 집 근처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녀를 몰라. 이러한 개념을 우리는 양보의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양보 개념입니다. 자, 나는 그녀를 몰라. 비록 그녀는 우리 집 근처에 살고 있지만, 자, 집 근처에 살면 아는 것이 바로 우리 생활의 인정지사인데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양보라고 하죠. 학생들이 영어에서 양보 개념에 대해서 잘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양보를 간단히 말로만 설명드리면 글자 그대로 양보예요. 양보 개념이란 건 뭐냐? 일반적인 우리 사회의 상식에 반하는 것이 양보입니다. 자, 무슨 내용이냐? 양보 그러면 글자 그대로 차를 양보하다 뭐 이런 말 있죠? 맞습니다. 자, 우리가 버스나 지하철의 자리는 좌석은 선착순입니다. 누구든지 문이 먼저 열려서 타며 좌석을 먼저 차지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람 좌석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일상 사회 통념상 버스나 지하철 같은 것은 좌석 번호가 매겨져 있지 않죠. 그래서 일단 올라타서 앉으면 내 자리야. 누가 뭐라고 하네. 먼저 가서 앉은 사람이 그 사람이 좌석이 된다는 것은 일반적인 통념. 그런데 앞에 뜨거니 임산부가 서거나 나 같은 사람이 딱 서 있으면 불안하죠? 그래서 뭐 해야 돼? 누구든지 이 자리는 나에게 뭐라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즉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어서 비난받지 않아요. 왜? 내가 먼저 차지한 자리니까. 일반 사회적인 어떤 통념이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쓱 일어나서 앉으세요라고 양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회 통념에 반하는 거. 이게 바로 양보입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 드릴까요? 자, 그는 IQ가 180이야. IQ가 180이면 전교 1등을 해야 되겠죠? 그는 IQ가 180이야. 전교 1등이 그건 양보가 아닙니다. 그럼 뭐냐? 그는 IQ가 180이지만 전교 꼴등이야. 즉 IQ가 180이면 굉장히 머리가 좋아. 공부를 잘해야 돼. 1등 해야 돼. 그런데 바로 뭐야? 꼴등은 한 얘기죠. 이게 양보 개념입니다. 반하는 거죠. 그녀는 무지하게 예뻐. 그런데 남자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자, 여자가 예쁘면 남자친구가 드글드글 끓겠죠? 그건 양보가 아니죠. 무지하게 예쁨에도 불구하고 여자친구가 없다. 머리가 엄청나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꼴등한다. 이런 게 바로 양보 개념입니다. 우리 집 옆집에 살아서 나는 잘 알아. 그게 양보가 아니에요. 근데 옆집에 삶에도 불구하고 잘 몰라. 이게 양보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also, though, even though 이런 걸 다 양보 개념이라고 합니다. 즉 양보 개념은 아까 얘기했잖아. 글자 그대로 반하는 겁니다. 안 해도 되는데. 즉 우리 일반적인 사회 통념에 반하는 내용이 바로 양보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런 콤마 같은 경우는 앞뒤 변명상 비록 뭔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콤마는 왜냐하면 정직하니까 역시 마찬가지죠. 네. 역시 거짓말을 잘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관계대명사 앞에 콤마가 사용돼가지고 사용한 경우를 제한적 용법이다라고 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여기서 이제 하나 조심할 게 있죠. 자, 어저께 설명드린 관계대명사 대시입니다. 대는 who를 쓸 자리나 which를 쓸 자리나 씁시다 그랬죠. 그러나 대는 이렇게 제한적 용법과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관계대명사 대는 만병통치약으로 알고 계시죠? 선행사가 사람, 동물, 사물에 다 쓸 수 있으니까. 그런데 대는 제한적 용법으로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대선 만병통치약은 아니더라 라는 개념이죠. 어쨌든 오늘은 관계대명사의 제한적 용법과 계속적 용법에 대해서 공부하셨습니다. 근데 막상 제한적 용법이더라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바로바로 해석을 하셔야 되죠. 바로바로 해석하는 과정에서는 자연스럽게 계속적 용법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자연스럽게.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해석하시면서 하나씩 터득하시면 됩니다. 근데 정확하게 콤마가 딱 찍혀있으면 이건 계속적이야 라고 생각하시고 거기에 맞게 정확하게 해석을 하셔야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 지금 오늘 배우신 것은 관계대명사 중에서 제한적 용법과 계속적 용법의 차이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아직 관계대명사는 좀 남아있죠.
지금 우리가 who 배웠죠? which 배웠죠? that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제한적과 계속적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그 유명한 관계대명사 what에 대해서 배우실 건데 그 what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what도 역시 관계대명사의 한 부분을 떡하니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what도 같이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계대명사의 마지막 의사관계대명사가 계십니다. 관계대명사는 아니에요. 아닌데 마치 싹 쓰다 보니까 쓱 보니까 관계대명사처럼 눈에 보입니다. 그런 것을 의사관계대명사.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관계대명사의 생략도 배우십니다. 아니 죽으라고 가르쳐놓고 생략시켜버리는 거죠. 예, 그 생략까지 배우신다면 여러분들은 관계대명사를 완전히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끝난 다음에는 그 유명한 관계부사. 도대체 관계부사는 뭐고 관계대명사는 뭔지 헷갈리죠. 예, 내 수업을 잘 들으시면 관계부사도 왜 있는지 하고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오늘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관계대명사 what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셨습니까? 자, 유튜브에 허선생이 있습니다. 영어에 대한 모든 궁금증 유튜브를 보시면 저를 만나실 겁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 수고하셨습니다.